예, 39번 동영상 되겠습니다. 100번까지 문제 풀었죠? 이제 101번부터 문제 풀도록 할게요. 101번. 여러분, 저 상하수도공학 핵심 예상 문제 200제, 그 다음 PDF 파일을 저희가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자, 101번. 100번을 넣었네. 어떤 도시의 계획급수 인구가 문제를 읽으면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급수 인구는 4,600명이다.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은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그냥 150m다. 원래 한 400m 있었는데 정수장에서 급속 요과지를 설치하려 할 때 소요 면적은 소요 면적 급속 요과지 이렇게 된 문제죠. 자, 급수량이 150리터니까 Q를 먼저 구해야 돼요. Q는 600명 곱하기 150리터. 그 다음에 하루에 쓰는 양이잖아요. 하루에 쓰는 양, 그죠? 자, 4,600명이 이 1인, 여기 보면 1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 1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나누면 단 여과 속도는 급속 여과 표준 속도의 최소 속도라고 한다. 제가 급속 여과지 여과 속도는 얼마냐면 100m/day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과 속도는 여과 속도 V는 Q 나누기 A인데 그러므로 지금 구하는 게 소요 면적 A는 Q 나누기 V 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할 때 요게 리터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 계산할 때 요 리터자 명이니까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4600 곱하기 1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을 해줘야지 여기가 미터 3승이 되지. 요거 나누기 V는 얼마이냐면 요 100,000원입니다. 100,000원. 근데 요가 지금 101번 문제에서는 요걸 120m/day라고 했어요. 요 근사값을 표시를 하면 다 요렇게 푸는 거예요. 그죠? 자, 분자에 올라갈 그 숫자랑 분모에 그 다음에 올라갈 숫자만 제가 정리를 하면 근사값을 저희들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102번. 이게 여과지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여과지 설계하는 방법이. 페이지 2번. 어느 도시의 계획 1일 최대 급수량이 계획 1일 최대 급수량 어느 도시에 다 계산한 거죠. 사실은 요만이지 뭐. 자, 여과 속도가 150m인 여과지를 설계한다. 자, 급속 여과지에 (100m/day) 이상이니까 150m/day라고 설계를 해도 되지. 자, 근데 이게 하나 더 줬어. 여과지의 폭 위드스가 8m, 그 다음에 길이 랭스가 10m이다. 자, 장방향으로 하면 몇 개의 지가 필요한가? 예비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원래 예비지는 참고로 예비지는 10%,
대신에 2지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 이것도 팁이야. 그죠? 자, 그럼 아까처럼 A는 Q 나누기 V 0 하나 둘 셋 나누기 V가 얼마 있어? 150 하면 600m의 제곱이 나온다. 여기 계산기로 풀 수 있으니까. 대신에 한지가 얼마냐? 한지가 이렇게 계산하면 그러면 이제 L은 자 7.5개가 나오면 7.01개라도 필요한지는 8지라고 써요. 7.000001이라고 나와도 이거는 8지야. 7지라고 쓰시면 안 돼요.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거 거의 짝수로 적어야 함. 뭐로?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거의 짝수로 적어야 된다. 거의 짝수로 적어야 된다. 아시겠죠? 짝수로 적으셔야 돼요. 자, 103번. 왜냐하면 대칭들에게 놓으려고 그러면 짝수로 2지 이상이라는 말도 그것 때문에 그러어요. 세지 이렇게 놓진 않아요. 대부분 짝수로 놓습니다. 자, 첫 번째는 103번. 자, 수원지에서 조류 103번. 파란색 쓰지. 동이 파란색이니까. 자, 여기 보면 조류인데 이 조자가 세 조자 버드가 아니에요. 이건 RG 혹은 R개라고 읽어요. RG 발생을 컨트롤하는 거는 황산불이에요. 황산불이는 파란색이에요. 이건데 많이 쓰면 나중에 수질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이 동자가 쓰죠.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4번. 하수도 기본 계획에서 조사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이냐? 하수도 기본 계획. 문제가. 근데 여기 보면 읽어보면 다 이 문제가 있어요. 배수지는 일반화는 배수지는 이건 상수도에만 있어. 배수지가 뭐야? 정수장에서 물을 처리해서 펌프로 사주에 있는 물탱크를 올린 요걸 배수지라고 그러잖아. 물을 나누어 주는 물을 배급한다. 물을 배급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자연유화로 물을 공급한다. 물론 펌핑을 하기도 하죠. 요걸 배수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수도하고는 맞지가 않죠. 배수지는 상수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104번은 가. 다음 중 함유식 하수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제가 함유식하고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면 분류식. 자, 105번. 제가 분류식 하수도 시스템, 분리식, 그 다음에 함유식 있죠. 자, 함유식은 우수와 오수 합쳐서 나가고, 분류식은 우수는 비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수 플러스 우수와 오수 분리. 자, 요 개념이죠. 첫 번째 거 읽어볼까요? 청천시의 수위가 낮고 유속이 적어 온물이 침전하기 쉽다. 이건 분류식이지. 청천시에는 수위가 낮고, 참 함유식이지. 청천시에는 수위가 낮고 유속이 적어서 온물의 침전이 쉽다. 왜냐면 따로 가면 오수관을 작게 만들 수 있잖아. 우수와 오수를 같을 때 청천, 날씨가 맑은 날은 강우량이 없을 때는 수위가 낮고 유속이 적어가지고 오물이 침전하기 쉽다는 바로 함유식. 그 다음에 우천시에는 처리장으로 다량의 수소가 유입되어 침전지에 투척된다.
같이 가니까 우수의 토사가 많으니까 얘가 하수 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야지. 단일 관로로 우수와 오수를 배제한다. 함유식 단 소규모 강우 시 강우 초기에 도로나 관로내에 퇴적된 오염물이 그대로 강으로 함유했다. 그대로 우수는 바로 그대로 빠져가지고 저기 뭐냐 하천으로 방류되니까 그거를 라가 분류식 하수도를 설명을 하는 거죠. 분류식 하수도와 함유식 하수도의 특징은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06번 똑같아. 이거 알고 106번 하수 배제 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항목은 분류식은 함유식에 비해서 우수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아니지, 분류식은 조금만 처리하면 되죠. 분류식은 우수는 그대로 나가버리고 오수만 처리하니까 처리 비용이 작게 들어요. 그래서 분류식이 관로를 많이 가는데 처리 비용이 싸기 때문에 쓰는 데가 있어요. 분류식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를 해요. 근데 비가 오면 우수관은 바로 강물이나 하천으로 내뱉어 버리니까 처리 비용은 오수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수 처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이건 많이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107번 하수 배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가가 답인데 7번 7번 자 분류식 하수 광고는 첨전시 관론의 퇴적량이 함유식 광고에 비해서 많다? 틀린 거죠. 청천시에 그 퇴적이 많이 되는 것은 관로를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배제시키려고 광거를 크게 만들어 놓으면 유속이 느려지겠죠. 왜? Q는 AV니까 얘는 우수 플러스 오수가 가는데 실은 청천시에는 우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A가 늦어지니까 당연히 침전물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함유식 광거는 청천시에 퇴적물이 많다. 자, 108번은 저도 몰랐어요. 108번 같은 문제는 나오면 나는 틀려버릴 것 같은데 이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자, 108번은 한번 그냥 써보고 우리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혹시나 뭐 기억에 남으면 문제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자, 분류식 오수관과의 최소 지름은 분류식 오수관. 분류식 오수관은 이거 한 거 같다. 이야. 그 다음에 우수관이나 함유관은 이 3는 분류식이니까 요거 조심. 요거 조심. 자, 그 다음에 또 108번 108번에 그 다음 109번. 자, 109번 하수의 배세 방식에서 함유식과 분류식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분류식은 함유식에 비해서 유량의 변동이 크다. 이것도 109번. 함유식이 분류식보다 유속 유량 수질의 변화폭이 크죠. 왜냐하면 비 올 때랑 비 오지 않을 때랑 한관에서 같이 가기 때문에 유속 유량 수질의 변화가 크다. 그 다음에 110번. 하천 유량이 풍부할 때 하수를 신속히 배제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배수 계통의 방식은 요거는 집중식, 직각식, 선형식, 방사식 중에서 직각식이에요. 직각식이 뭐냐 하면 하천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도시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직각식이었죠? 이렇게 가는 거지. 요거 이게 하천이야, 하천. 여기가 하천에 하천 유량이 풍부할 때 하수를 신성하게 되는 거 바로 직타로 꼽는 거지. 근데 요즘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직타로 안 빼고 이걸 투구라고 하잖아요. 투구 이렇게 하는 거. 차집을 하죠. 다 모아. 그래서 이렇게 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방류. 요 방류하는 걸 토구라고 해요. 토구.
뭐라고 하냐면 차집식에서 차집 광거. 이거 사람들 수용가로 쓰지만 이걸 긁어 모은다고 해서 차집 광거. 이건 처리작. 그죠? 선형식 방식처럼 직각식이 그나마 가장 강제적으로 배수계통을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수질이 오염돼요. 그래서 직각식 잘 안 쓰고 차집식을 많이 써요. 자, 지형이 한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때 그 고저에 따라서 하수관을 배치하여 한 개의 간선으로 모아서 배제하는 방식을 자, 지형이 한쪽 방향으로 경사져 있을 때 고저에 따라서 하수관을 배치하여 한 개의 간선으로 모아서 배제하는 방식을 선상식 혹은 선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12번 하수도 시설을 계획을 할 때 하수도 시설을 계획할 때 일반적으로 목표 연도는 몇 년인가? 상수도하고 똑같은데 약 15년에서 20년, 15년에서 20년. 자, 112번 하수도의 저기 뭐냐? 이거 상수도도 똑같아요. 약 15년에서 20년. 우리나라의 하수도 계획에 있어서 계획 우수량을 계산할 때 확률 연수는 원칙적으로 얼마나 하느냐? 약 10년 정도, 5년에서 10년 정도 하는 거예요. 13번 같은 것도 외워둬야 돼요. 자, 하수량 산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수량 산정에서 틀린 것은 우수량의 산정 공식 중에 합리식, 내가 왜 합리식이지? 좌변과 우변의 공식이 틀려서 합리식이라고 했어요. 114번에 Q는 GIA. 이거 나왔죠? 합리식. 자, 우리 C는 왜 배수야? 그죠? 자, 이게 도시 불투수층이 많은 도시일 때는 불수층이에요. 불투수층. 불투수층이 많을 때는 얘도 높아. 대신에 논, 밭 이럴 때는 낮아. 토지의 그 용도에 따라서 얘는 바뀌는 거예요. 공굴이 이렇게 콘크리트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면은 물이 그냥 풀로 쓸려가고 좀 밑으로 지하로 침투 안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동수 구배가 아니고 인텐시티, 강도. 요거는 유형 면적. 그죠? 그래서 우수량 합리식은 이렇게 되는 큰 샤이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요거 유추계수.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 다음 문제는 유추계수라고. 자,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유추계수는 배수구역에 내린 강우량에 대해서 증발과 지하로 침투되는 양의 비율이다. 자, 유출계수는 위역 내에 내린 전체 강우량에 대해서 하수 강구에 유입된 실제 우수 유출량의 비율이다. 자, G는 전체 강우량 하수 강거에 유입되느냐. 전체 강우량이 다 왔는데 지하로 이렇게 침투가 많이 되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지하로 많이 침투되면 얘가 낮아지겠죠? 근데 논과 밭이 많겠지. 논과 밭이. 왜냐면 얘는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 아스팔트 포장하고 콘크리트로 포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 양이 커지겠죠? 이게 유출계수. 그죠? 그래서 나는 반대말을 쓴 거야. 나는 115번. 115번.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꼭 필기해 두세요. 그 다음에 116번. 여기에 116번은 수문학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116번은 우리 할 때 우리 유달 시간 계산하는 거는 잘 보세요. 유달 시간 계산하는 건 우리 그때 배웠죠. 유화 시간, 유달 시간 배웠죠, 그죠? 그래서 유입 시간, 그 다음에 총 유달 시간은 어느 지역 내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격이 있는데 하수 광거를 내가 이렇게 꽂아서 이쪽으로 물이 이렇게 가.
B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유입시간, 이 물이 끝까지 가서 요 런오프 되는 지점을 지날 때를 유하시간. 자, 근데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플러스 유하시간을 합치면 유달시간은 유입시간 플러스 유하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느 지역에 비가 내려서 배수구역 내 최원점, 배수구 여기서부터 제일 원점에서 하수 빗물 유지하는데 5분이 소요되었다. 하수 관거의 길이는 1200m, 관례 유속이 2m/s일 때 유달시간은 유입시간이 유하하는데 5분이 걸린다. 자, 그 다음에 하수 관거의 길이가 이건 5분 플러스 1200에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야? 2m/s이기 때문에 단위를 이거를 나누기 60을 줘야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분이 되는 거죠. 요 세크를 뭐로 바꿔 이제 분으로 바꿔줘야 되잖아. 그래서 60을 곱해준 거잖아. 요거 하면은 15분 미니 나가는 거죠. 이거 얘기 많이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17번 강호강식까지 나오네. 자, 우수가 하수 광고로 유입하는 시간이 4분, 하수 광고에서 유화 시간이 10분. 이 지역의 유역 면적이 0.4km 스퀘어 킬로미터. 강호광식 i는 t 플러스 40에 그 첨들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q 갖고 하는 거죠. q 갖고 하는 거. 자, 117번. 자, Q는 CI. 자, 먼저 우리 Q를 첨도 유량은 얼마인가? 유출 계수는 0.6이라고 했으니까 유출 계수 Q는 2라고 합시다. 그죠? 자, 근데 저기 보시면 유달 시간 먼저 강호방식을 자, 여기에 유화시간, 유달시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유입시간 4분, 유화시간 10분이니까 여기는 14분. 그죠? 그러면 얘가 I로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A도 또 간단해. 얘는 문제는 이제 C값이 남았어요. C값이 남았죠? 자, 저기 보시면은 유출 계수는 0.6인데 문제는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0.6이 하나 더 3.6분의 1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상관없이 여기는 0.6만 써주시면 돼요. 상관없이. 그죠? 원래 이게 서로 단위를 맞추려고 여기다가 3.6을 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건 외울 필요 그냥 CI라고 외우고 여기다 값을 집어넣어 버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Q는 3.6분의 3. 원래 Q는 CI를 이렇게 써요. 이거 살려놓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118번 어쩌고 다 됐다. T는 얼마고 Q는 어떻게 다. 자, 그러면 여기 하나 만약에 공식이 있으면 저는 CIM인데 앞에 3.6이라는 걸 하나 외워두시면은 118페이지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118번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요거 외우고 있으시면 저 문제 푸는데 아무런 그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가 더 유달시간, 유입시간, 유화시간. 요것도 잊어먹으면 그것도 배울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제가 아마도 1시간 정도 40번 동영상을 한 번 더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 어떻게 볼지도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39번의 동영상을 마무리하는 걸 할게요. 제가 카메라를 잘 못 쳐다보죠. 그리고 저쪽에 제가 저걸 띄워놓고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제 눈빛을 보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수업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가능한 이 카메라를 쭉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